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말 속상하고 화만 나던 인생에 한 방에 뻥 뚫린 것 같은 속 시원한 경험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를 애초에 믿지 않아 멜로 영화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과 저의 만남은 운명이었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남편의 직업은 의사였고 저는 우연히 친구 병문안에 갔다가 그곳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첫 만남의 계기가 긍정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었던 것 같네요. 당시 친구는 남편이 해준 약 처방이 잘못되어 가벼운 설사 증상을 겪고 있었고, 당시 제가 문병을 갔을 때 친구가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남편이 사과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첫 만남이었거든요. 의사로서 약 처방을 잘못하는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서 사과까지 하는 모습이 정직하고 사람이 올곧아 보여 호감형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특히 저희 부모님도 엄마가 간호사, 아빠가 제약회사로 의료업계, 의학업계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이라 의사들은 특히나 자신이 잘 배운 것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잘못 인정했다가는 의료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때 저는 친구가 태어나는 날 준비를 도와주러 간 김에 그 인턴 의사에게 초콜릿을 하나 선물했어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병원 앞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의 마음을 잃지 않고 실력도 인품도 모두 갖춘 멋진 의사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진심을 담은 편지도 함께 동봉했어요. 친구는 편지까지는 오버 아니냐고 놀렸지만 엄마께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들려주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에 저는 다른 사심 없이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일은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1년쯤 지나서였을까요? 회사 근처를 지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저를 아는 것처럼 인사하며 다가오더라고요. 어리둥절하고 있는 저에게 반갑게 인사한 그 남자는 1년 전 제 친구가 입원했던 병원의 인턴 의사 기억나냐고 물으며 지금은 어엿한 레지던트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때서야 저도 그때 본 얼굴이 흐릿하게 기억이 나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제가 그때 줬던 편지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며 저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고 그 이후 저와 남편은 퇴근 후에 자주 만나 저녁을 먹는 사이가 되었어요. 물론 의사일이 녹록한 것은 아니었기에 식사 도중에 호출받고 불려나가는 일도 많았고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도 적지 않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는 호감으로 다가왔죠. 그렇게 한동안은 남편의 병원에서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저의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함께 먹는 친구로 지냈던 것 같아요. 몇 달쯤 지나서 남편이 저에게 나 사실 네가 그때 준 편지 부적처럼 지갑에 넣고 다닌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그때 일이 인상 깊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저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고 그때 남편이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너만 괜찮다면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이가 되고 싶어.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저 역시 몇 명의 남자와 교제해봤지만 그렇게 담백하면서도 감동적인 고백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 역시 남편의 진솔하고 정직한 성격에 매료되어 있었기에 더욱 진심으로 다가왔던 점도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저희 집은 남편의 집안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많은 조건이었어요. 부모님이 제약회사 간호사로 오랫동안 전문직에 몸담고 계셨지만 재력이 뛰어나다고는 말할 수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고 저 역시 평범한 대학을 나와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반면 일단 남편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다가 시댁 역시 그런 남편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재력을 갖추고 있는 집안이었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교제 중에도 숱한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슬슬 남편 쪽에서 눈치껏 결혼에 관한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자 부담도 많이 될 수밖에 없었죠. 난 솔직히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결혼은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라 너랑 내가 하는 거잖아. 하지만 가족들, 특히 집안 어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혼할 수는 없어. 특히 우리나라는 두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집안끼리의 결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 그렇다고 반대하는 결혼하고 평생 부모님 안 보고 살 거야? 난 너만 있으면 돼. 난 아니야. 내가 불편하고 오빠가 나 때문에 가족들과 사이 소원해지는 거 내가 싫어. 그때 남편은 결연한 표정으로 그럼 내가 부모님 허락 받아오면 나랑 결혼해 줄 거야? 라고 물었어요. 전 그때 아마 대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회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무언의 긍정이라 생각한 모양인지 기어코 일주일 만에 부모님 약속을 받아내고 왔다고 말했어요. 그때 얼마나 순수한 아이처럼 해맑게 웃던지 그렇게 내가 좋은가 싶은 마음에 괜히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무척 인상 깊었어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거 알아? 나 사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살았어. 어릴 때부터 쭉 지금까지. 대학이나 직업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부모님이 가야 할 길을 정해주고 목표를 잡아주면 난 거기에 순순히 따르기만 하고 살았어. 부모님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말 들어서 손해볼 것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내가 고집을 부려가면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이번만은 달라. 내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거, 부모님에게 내 의견을 밀어붙인 거 이번이 처음이야. 네가 처음이야. 남편은 제가 자기를 바꾸어 놓았다며 앞으로도 자신이 올바른 길로 들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거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아마 정식 프로포즈였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비싸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도 눈물을 쏙 빼놓는 감동적인 이벤트도 없었지만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보석이나 멋진 이벤트보다도 멋진 프로포즈였죠. 물론 세상이 그렇게 핑크빛 무드로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남편의 이야기만 들어도 반쯤 우겨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허락을 받아낸 게 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표면적으로 시부모님은 딱히 저희 엄마나 저에게 대놓고 싫은 내색은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자신들 집안의 체면도 있으니 남들에게 흉될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셔도 내심 이 결혼을 탐탁자나 하고 계신다는 건 저 역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후 대망의 시월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시면 남편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하니 저에게는 대놓고 못하시고 남편을 타박하는 속된 말로 돌려가기라는 것을 시전하셨죠. 요즘 세상에 몸만 오는 여자가 어딨어? 평범한 회사원들도 집은 각자 반반 보태서 사는 요즘 같은 세상에. 주변에 너 동기들 보면 여자 집안에서 전 월세라도 병원 하나씩 개업해주고 시작하는데 넌 대체 뭐냐? 아휴, 내가 아들 잘못 키웠지. 애가 평생 공부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숙기도 없고 계산머리도 없고 자기 밥그릇 챙길 줄을 몰라요. 응? 어머니, 수진이 듣는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유, 내가 아들 잘못 둔 게 서러워 하소연도 못하냐? 오해하지 마라. 네 와이프한테 한 소리 아니니까는. 그냥 준혁이 의대 동기 중에 하나가 요번에 결혼하면서 여자 집에서 아파트랑 병원 해다 줬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아들은 뭐하고 살았나 싶어서. 차라리 쥐뿔도 없는 게 의사 남편 얻어 인생 역전해보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그렇게 대놓고 제 욕을 하셨으면 속이 더 편할 것 같았어요. 얼굴 뵐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중간에서 듣는 남편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 속은 또 오죽할까 싶어 저는 남편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고충을 토로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 눈치에 시어머니 눈치까지 이중으로 눈치를 보느라 저도 죽을 맛이었죠. 그뿐인가요?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남 부르듯이 부르셨어요. 수진 씨, 그 물 한 잔만 갖다 줄래요? 이렇게 존대의 이름까지 꼬박꼬박 붙여서 사무적인 태도로 절 대하셨죠. 남편이 이에 대해 한 번씩 지적하면 아무리 며느리라도 아랫사람처럼 막 편하게 부르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수진 씨도 자기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내가 예의를 갖춰 대해야 하지 않겠어. 사람이 원래 반말하는 거랑 존대하는 게 기본 태도부터가 달라진다. 너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부부 사이에 한번 실천해봐.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그럴싸하게 하곤 하셨죠. 남편 역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더 말했다가는 대든다고 펄펄 뛰을 것이 분명했기에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물질적인 부분이나 조건적인 부분을 따지고 본다면 저희 집이나 제가 달라지는 것이 맞지만 저나 부모님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었기에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엄마도 저희가 교제하던 시절 남자친구의 직업이 의사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직업이나 재력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먼저 봐야지 하시며 물질적인 것에 혹해 만나는 것은 결사 반대하셨고 저 역시도 남편이 의사라는 이유로 만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엄마는 간호사로 아빠는 제약회사 직원으로 오랫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해당 업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셨기에 더욱 경계하시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의사들이 많다며 저에게 단순히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다 똑똑하고 의사로서의 직업정신이나 윤리의식이 당연히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곤 하셨죠. 그럴 실력도 안 되면서 시친말로 야매로 면허를 따서 가지고 있는 돌팔이도 많고 돈이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타락해서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지 않고 돈벌이로나 생각하는 그릇된 직업의식을 가진 의사들도 너무나 많다고 말이에요. 제가 내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강력히 항변하자 엄마도 일단은 믿어주시는 눈치이시면서도 세월이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건 순식간이야. 지금이야 사명감에 취해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삶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지는 알 수 없는 거야. 라며 제 남편이 변하지 않는지 꼭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세상 모든 나쁜 의사들이 처음부터 타락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다만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의사가 이 세상에 너무 적은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아무튼 그나마 저와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했기에 시어머님과 자주 마주칠 일이 없는 게 다행인 생활이 이어졌어요.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저를 조금 부족하다고 여기신 것 같지만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이후로는 부드럽게 대해주셨거든요. 아마 제 생각이지만 남편이 시아버님을 닮은 것 같았어요. 하루는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는데 남편이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가 적적하다며 입양한 강아지가 하도 제 다리 밑에서 낑낑대기에 뭔가 싶어 무릎 위로 올려주었더니 그대로 거기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직 어린 강아지라 온기가 그리웠구나 싶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밥풀까지 튀겨가며 깔깔 크게 박장대소를 하지 뭐예요.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박수까지 쳐가면서 말이에요. 그걸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역시 우리 보리가 똑똑하다니까. 얘가 파출부 아줌마나 경비 아저씨 무릎에나 앉지. 내 무릎에는 절대 앉지를 않거든. 엄마 무릎에 앉으면 옷에 털 묻으니까 보리가 엄마 생각하는 거지. 내가 진짜 우리 보리가 이럴 때마다 어머머, 얘도 아랫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싶다니까. 제 주제도 모르게 일수인 사람보다 우리 보리가 훨씬 낫지. 제가 걔보다 더 서열이 낮다는 비하 발언을 일부러 고상한 척 참 어렵게도 애들러 말씀하시더라고요. 밥풀이 튀겨대며 계속 그러시니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주셨고 그날은 정말 밥 먹은 것이 얹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와는 눈 한번 맞추지 않으시고 본인의 식사를 먼저 끝내고는 제 무릎 위에서 곤히 잠든 강아지를 구태여 빼앗듯 데려가서 엄청나게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듯 쓰다듬으며 거실에서 TV를 보시기 시작했죠.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치우는데 강아지를 쓰다듬는 손길이 어찌나 부드럽던지 제가 정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서러움에 눈물이 올라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아야만 했죠. 저는 항상 내 편이 되어주었던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에게 이야기했다가는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되고 말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날은 정말 서러움이 북받치더라고요. 남편은 흐느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제게 내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어머니랑 연을 끊을 거야. 걱정 마 여보. 내가 단단히 말해둘게. 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냥 모르는 척 해달라며 당신이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날 더 싫어할 거고 없는 데서 더 괴롭힐 거라면서 말리느라 고생했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몇 년 전 돌아가셨고 혼자가 되신 엄마는 저의 결혼 후 시골에 있는 고향에서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며 살고 계세요. 명절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 명절에는 시댁에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 남편과 상의 후 일찍 먼저 시골 친정에 내려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당시 그동안 저희가 모아둔 돈과 대출 조금해서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한창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시댁이 경제력이 있으나 도움을 받으려면 받을 수야 있었지만 또 그러고 나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생색을 내고 괴롭히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댁 도움은 일절 받지 않기로 했죠. 규모가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구색은 다 갖추고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아무래도 내과 전문이다 보니 환자들의 평균 연령대도 있을 거라고 예상한 남편은 명예 원장급으로 해서 믿음직하면서도 연륜이 있는 의사 선생님을 한 분 모실 계획이었고 마땅한 분을 찾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찰나에 계속 집에 혼자만 있을 제가 걱정이라면서 혼자 먼저 내려가서 모처럼 친정으로 돌아가 장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만 있으면 또 어머니가 찾아와서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모른다면서요. 몇 년 만에 엄마와 단 둘이 보내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 가족이 도시로 떠나가 살고 있을 때는 폐가나 다름없던 집은 엄마가 몇 년 사시는 동안 엄마의 고운 손을 거쳐 아늑하고 포근한 집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좋았죠. 저는 그렇게 엄마와 단둘이 며칠의 시간을 보냈고 낮에는 엄마가 텃밭에 잠깐 가 계시는 동안에는 저 혼자 집을 지켰어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해도 엄마는 쉬러 온 거면 쉬기만 해야 한다며 어차피 이런 거 안 해본 너는 도움도 안 될 거라면서 제 등을 떠밀곤 하셨거든요. 그날도 저 혼자 마루에 앉아 쉬고 있는데 대문 앞에 까만 SUV 한 대가 섰어요. 그리고는 제 쪽은 보지도 않고 두어 사람이 내려 트렁크에서 무언가 짐을 꺼내 대문 앞에다 쌓기 시작했어요. 어안이 벙벙했던 저는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혹시 쓰레기 무단 투기라도 하는 거면 막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게 전부 다 고급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들인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어디서 보내는 거냐 물어도 짐을 옮기시던 분들은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곳에 계속 서 있었고, 엄마는 그분들이 떠난 후에야 돌아오셨어요. 엄마, 방금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걸 두고 갔어. 그냥 쓰레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물어도 무슨 로봇처럼 대답도 안 하고. 그런데 엄마의 표정이 너무 무덤덤하신 거예요. 놀라는 기색이 하나도 없으신 게 마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서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선물의 양도 양이지만 하나같이 백화점 로고가 박힌 고급스러운 포장들이라 전 아무래도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고가의 선물을 보낼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거든요. 있다 하더라도 이런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엄마에게 있으리라 생각지도 않았고요. 엄마, 이게 대체 다 뭐야? 아이, 별거 아니야. 별게 아니긴? 딱 봐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캐묻자 엄마는 별 수 없다는 듯 느릿하게 겨우 입을 떼어 말씀해 주셨어요. 오래전 엄마가 간호사 일을 하던 시절 왕진을 함께 다니던 의사 선생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분은 엄마와 아빠가 항상 말씀하시곤 하던 진짜 의사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명감과 직업의식이 투철하신 의사 선생님으로 엄마도 진심으로 존경하셨다고 합니다. 요즘도 의사 되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학비며 뭐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시절엔 의사 한 명을 만들기 위해 온 집안이 지원하고 투자해야 하는 시절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가족들의 고생과 희생으로 그 의사 선생님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온 가족의 꿈이 이루어지자마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의사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가족들에게 해줘도 끝이 없었고, 결국 나중에는 친척들이 진 빚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떠안게 되어 휴일도 없이 쉴 틈도 없이 계속 환자를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의사 선생님의 아내분이 병석에 눕게 된 뒤에도 선생님은 다른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러 다니느라 자신의 아내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시고 말았다고 해요. 그때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저희 엄마가 매일 선생님 댁에 방문해 부인분께 진통제를 놓아드리거나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필요한 것을 챙겨드리는 등의 일에 대가 없이 해주셨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항상 엄마에게 미안해하시면서도 자신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가 없으셨고, 그렇게 엄마는 오랜 시간 선생님의 부인분을 돌봐드리면서 임종하시는 것까지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임종 직전 부인분의 마지막을 직감한 엄마가 선생님께 빨리 연락을 드렸고 열일을 제쳐놓고 오신 선생님은 부인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함께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마치 옛날 옛적 동화 이야기를 해주듯 담담하게 하시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괜히 제 코가 시큰거리지 뭐예요. 아무튼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은 저희 엄마에게 내가 없는 사이에 숨을 거두면 어쩌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혼자인 것만큼 서럽고 외롭고 슬프고 두려운 것이 없다는데 내가 그런 세상 가장 몹쓸 짓을 내 아내에게 하게 될까봐 두려웠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면 엄마에게 선물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내의 임종을 함께하고 유언을 들을 수 있게 해준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잊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시면서요. 시골집으로 이사간 것은 알리지도 않았는데 또 어찌 알아보고 보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신 엄마는 그 후로 선생님 형편이 많이 펴시긴 하셨어도 아내가 뻔히 그 인생 곡절을 다 아는데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도 속이 편치는 않아. 하고 조금 속상해 하셨죠. 그 후로는 선생님 뵌 적이 있어? 이렇게 선물만 보내셔? 에휴,
나라고 왜 안 그러고 싶니? 얼굴도 뵙고 그동안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신 거 감사 인사도 드리고 솔직히 세월도 많이 흘렀는데 아직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 하지만 괜히 내가 얼굴 비쳤다가 또 뭘 더 해주지 못해 안달내시면 그게 미안해서 안 돼. 보고 싶어도 참아야지. 아마 선생님도 엄마의 마음을 아셔서 굳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엄마와 그 의사 선생님은 멀리서 마음으로나마 안부를 전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이었던 거예요. 다음날 이른 아침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침부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여보, 나 드디어 허락을 받아냈어. 남편은 전부터 명예 원장 자리에 마음으로 정해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젠 편히 쉬시고 싶으시다며 한사코 거절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을 찾아보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거든요. 삼고초려 끝에 그분으로부터 드디어 명예원장 자리를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게 된 거였죠.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이제 개원 날짜만 잡으면 돼 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들뜬 목소리는 결혼 몇 년, 아니 연애 시절을 통틀어도 처음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제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엄마도 통화 소리에 깨셨고 남편의 말을 들으셨죠. 엄마는 잘 됐다고 거듭 축하해 주시고 제 남편과 짧은 통화도 나누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 서방 큰일 해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무언가 단단히 준비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것 같았죠. 그리고 대망의 개업식 날이 찾아왔어요. 병원 안은 남편의 친인척과 지인들로 북적였고 저는 시어머니와 부딪힐 게 뻔해 제 쪽 지혜는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병원이 그렇게 크지 않아 자리가 협소할 것도 걱정이 되었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남편이 그토록 염원하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저 역시 제 일처럼 기뻤어요. 제가 초콜릿을 주었던 과거의 그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던 어리숙한 인턴 의사가 지금은 이렇게 제 남편이 되고 병원의 원장이 되고 정말 지난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물론 그런 경사스러운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목구멍에 박힌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자기 아들의 경사인데 마치 자기가 파티의 주인공인 양 행사했거든요. 아들이 이뤄낸 일이 자신의 업적인 양 행동했고 제가 앞에 나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자신의 부인인 것처럼 아니 아예 남편에게 와이프가 없는 것처럼 자신이 앞에 나서서 행동하셨어요. 누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라도 건넬라 치면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 말을 가로채가는 시기였죠. 아휴, 여기저기 말 걸고 다니며 제 감시까지 하셔야 했으니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실 정도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날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수진 씨라고 부르며 출장 뷔페 직원 대하듯 하셨고 울컥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오늘만큼은 참자 하며 머릿속에 참을리를 100개 정도는 그려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사위의 경삿날인데 멀리서 전화로 축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엄마가 모처럼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시골집과 서울의 거리가 상당한 데다가 워낙 외진 동네다 보니 KTX도 없어서 엄마는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엄마가 가져오신 것은 직접 만드신 떡으로 사위에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할 때 먹여야 한다며 보온통에 넣어 뜨끈함을 유지하면서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오신 거죠. 전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가 안으로 모시고 들어왔어요. 엄마는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을 뷔페 테이블 가운데 얹으려 하셨고 때마침 저희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성인한 얼굴로 다가오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사돈, 제가 이서방 주려고 떡을 직접 좀 해왔는데 다 유기농 재료라서 맛이. 아휴, 여기가 무슨 시골 잔치집도 아니고 차림새부터 이게 다 무슨 망신살이에요. 지금 고급 호텔급 뷔페에 떡이 뭔 웬 말이냐고.
저희 엄마는 고함을 지르시는 시어머니에게 무안을 당하자 얼굴이 붉혀지셔서는 내가 새벽 일찍 이서방 맛있는 거 먹이겠다는 생각밖에 못해서 꾸미지도 못했네. 미안해요. 하며 쩔쩔매고 계셨습니다. 아휴, 여기가 요강 굴러다니는 시골 총구석도 아니고 이게 다 뭐야 수준 안 맞게. 그나마 냄새 나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 뭐들 하고 있어요. 이 아줌마 쫓아내고 이거밖에 안 내놓고. 아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경우가 없으시네요. 아무리 경사스러운 날이지만 저도 저희 엄마가 이렇게까지 모욕듣는 것을 참을 수는 없어서 최대한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환한 얼굴을 보더니 막 비우시며 또 막말을 내뱉을 준비를 하고 계셨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명예 원장님께서 테이블 가까이로 다가오시더니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떡이네. 아유 맛있겠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시어머니가 목소리 톤부터 달라지며 태도가 확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원장님, 다른 것도 많은데. 더 좋은 음식도 많은데 떡 같은 건 나중에 드시고. 아니, 한국 사람이 경사일에는 떡이지요. 안 그래도 우리 파출부 아줌마가 또 이런 걸 잘해서 제가요, 떡 좀 해오라고 했어요. 아유, 아주 맛있게 됐다고 칭찬하던 참이었어요. 그럼 좀 드셔보시겠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그분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꾼 시어머니는 자기가 한 것인 양 명예 원장님께 떡을 내밀면서 저희 엄마를 파출부라고 소개까지 하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아줌마, 온 김에 정리도 좀 해주고 가요. 손님이 많아서 수선해졌네. 이러면서 얼렁뚱땅 저희 엄마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일을 무마하려는 태도에 저는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참은 게 몇 년 세월인데 저한테만 그랬으면 평소와 같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그냥 참고 넘어가면 엄마까지 저런 사람에게 저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그것만큼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죠. 원장님, 저희 시어머니가 경황이 없으셔서 소개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원장님 와이프 되는 사람이고 이분은 제 친정엄마세요. 뭐해 엄마, 인사드려. 이분이 이서방 병원 명예원장님 자리를 맡아주실 분이야. 이게 지금 교양업계?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니? 이게 진짜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정신줄을 놓았구나. 시어머니는 잘 보여야 할 분을 제가 붙들고 늘어지자 대놓고 말 못하고 죽일 듯 저를 노려보시며 흡사 복화술을 쓰는 것처럼 중얼거리셨죠. 물론 전 무시했습니다. 엄마도 저의 말에 용기를 내어 제대로 인사드리려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그 노신사분이 엄마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울 것 같은 얼굴로 얼굴을 감싸주며 고개를 잠깐 숙이시더니 이내 갑자기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엄마에게 큰 절을 올리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다 쳐다본 것은 물론 저와 엄마도 놀랐죠. 그분은 언뜻 감격에 겨운 듯한 모습으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흐느끼며 절을 하시던 명예 원장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고 저희 엄마는 놀라서 그분을 일으켜드리며 잘 지내셨지요? 항상 안부가 궁금하고 건강이 걱정되면서도 잘 지내냐,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뭐가 그리 힘든지 연락도 못 드렸네요. 하시며 노신사분의 손을 꼭 맞잡고 인사하셨어요. 그분은 바로 엄마가 시골집에서 말해주셨던 그 의사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꼭 잃어버린 오빠를 찾은 것처럼 엄마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고 나이 들어서까지 받기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서로에게 인사만 하고 계셨지 뭐예요. 그때 여기저기 인사 다니느라 상황을 전혀 모르던 남편이 와서
명예원장님께 깍듯이 인사를 했는데 명예원장님이 퍼뜩한 얼굴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크게 노하신 듯 하셨죠. 내 은인이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기본적인 인의도 없는 인물이었나? 명예원장이든 뭐든 자네와 자네 집안이 내 이름을 쓰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어디 가서 내 이름은 거론도 하지 말게나.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뒷걸음치며 도망가려고 하셨어요. 저에게 사정을 들은 남편 역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제 인생의 걸림돌만 될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당장 본인 살구멍부터 찾으며 주변을 둘러보셨지만 도와주는 이가 있을 일 없었죠. 시어머니는 망연한 얼굴로 비틀거리면서 사람들 눈치나 살피며 밖으로 쫓겨나듯 나가셨어요. 이런 말 하면 너무 못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고소했어요. 시어머니가 오늘을 위해 특별 주문했다던 화려한 드레스가 넝마처럼 보일 정도였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근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명예원장님의 존재가 아주 중요한데 시어머니 때문에 그 자리를 고사하시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라 남편의 병원 사업에도 마이너스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죠.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횡포를 더는 못 견디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저 의사 만들어주신다고 많이 노력한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 인생은 제가 살게요. 저는 어머니 소유물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뤄낸 것들은 어머니가 아닌 제가 해낸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아파트 경비와 병원 직원들에게 말해 시어머니 출입까지 막아놓았어요. 남편이 완강하게 아예 전화까지 차단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요즘 제게 계속 전화해서 통사정하고 계세요. 그 먼 시골에 사는 엄마까지 찾아가서 빌고 계시니 말 다 했죠. 하지만 자기보다 조금만 아래로 보이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서열로 사람을 나누려 하는 그런 분이 변하리라는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용서해주면 그것마저 우습게 보실 뿐이니까요. 남편은 아예 이사해야겠다는 말까지 하는 상황이고 그래도 부모님이라고 성공할 때까지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은 잊지 않아야 한다며 생활비 꼬박 보내드리는 것 외에는 일절 연락을 차단하고 있죠. 남편의 노력과 결단 덕분에 다행히 명예원장님은 노여움과 오해를 푸시고 명예원장으로 남아주셨어요. 남편 역시 감사의 뜻으로 저와 남편, 엄마와 명예원장님 넷이서 모이는 자리를 종종 마련해 식사를 함께하고 있어요. 명예원장님은 엄마를 자주 뵙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다며 엄마에게 다시 서울에 올라오시라 설득하면서 집도 자신이 구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엄마는 난색을 표했지만 말없이 선물을 보내오시던 때처럼 명예원장님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저도 엄마가 다시 가까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난 이분 말 한마디면 아직도 뭐든 다 할 수 있고 뭐든 구해다 드릴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남편도 두 분의 세월과 거리도 괴념치 않는 돈독한 관계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소중한 인연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답니다. 두 분 모두 이제는 홀로 되어 외롭고 쓸쓸함이 없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 부부와 함께 가족처럼 친구처럼 돈독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요즘이랍니다. 시어머니도 언젠가 사람의 소중함을 알 날이 올까요? 부디 언젠가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